2023년 감귤 전지전정 기술에 대해서 강의할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감귤기술팀장 최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감귤 전지전정 교육이라면요, 세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이게 시행을 합니다. 먼저 햇빛이 잘 비칠 수 있는 그런 공간, 바람이 잘 들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내부까지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해야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죽은 가지가 없게 하고 병 발생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새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달리고 나서 나무가 힘들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가 자기 주세를 유지하고 해거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작업자가 편해야 됩니다. 일하는 곳에서 나무와 나무가 겹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업로가 방해가 되면 오히려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지전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전지전정 용어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정지예요. 정지. 그 다음에 전정이고요. 정지라는 거는 톱을 갖고서 가지를 잘라내는 거를 우리가 정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정 과일을 가지고 이게 순을 받고자 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할 때 쓰는 거를 우리가 전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전정을 이게 전지를 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과수원에 전정으로 간다 하면 이게 전정 가위와 톱을 가져가지만 전정 가위는 거의 안 쓰고 톱으로 전정을 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정이라는 말 뜻에서 같이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자르는 그런 행위에서 좋은 순이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가 전정을 구분할 때요, 강전정과 약전정으로 나눕니다. 대부분은 강전정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절단 전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 말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톱 전정을 강전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위 전정을 하시면 약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가지에서 입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걸 가지고 강전정과 약전정으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온주감귤은 이게 약전정 위주로 많이 합니다. 약전정 위라는 건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입수의 한 10% 이내를 없애는 그런 전정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10% 정도 전정이면 우리가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정도의 전정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최근의 전정은 새로운 순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무 수세가 유지가 안 되고 열매가 계속 많이 달려도 작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강전정 위주의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강전정, 톱전정이 아니라 가위로 해서 예비지를 많이 만드는 전정, 그런 전정을 계속 해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분할 때 강전정과 약전정에서 강전정과 약전정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톱으로 썰면 강전정이다, 전정과일하면 약전정이다는 생각에서는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에 절단전정과 소금전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절단전정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순을 받고자 할 때 자르는 전정을 절단전정이라 합니다. 강한 가지에서 절단전정하면 강한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한 가지에서 절단전정을 하면 약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금전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순을 받고자 안 할 때, 즉 공간을 비우고자 할 때 쓰는 게 소금전정입니다. 가지를 솎아내서 그 부분에서 순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전정을 소금전정이라 해서, 그래서 소금전정은 대부분 기부 안쪽에서 깊숙이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솎아내는 그런 전정을 말하고요, 절단전정은 가지 중간에서 잘라서 순을 원하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어느 위치다 하면 그 위치에서 잘라서 순을 받는 것을 절단전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진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큰 가지를 톱으로 썰었다고 해서 저게 절단전정이냐, 톱으로 썰더라도 그 부위에서 순이 나오지 않게끔 잘라내는 그런 방식이라면 저거는 소금전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가지가 나와 있는데도 그 가지를 밑에서 기부해서 알쌀해서 아예 거기서 순을 받고자 않을 때,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소금전정이라고 합니다. 자, 절단전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절단전정은 가지의 중간을 자릅니다. 가지의 중간을 잘라내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순이 발생할 겁니다. 대부분은 눈이 있어야 순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한 가지를 잘라내면 눈이 없더라도 거기서 새롭게 눈이 형성이 되면서 도장지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잘라내서 거기서 순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그건 절단전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 결과모지를 중간에서 잘라내면 좋은 또 예비지가 많이 나옵니다. 저런 식으로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절단전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절단전정은 대부분 가지를 영양생장 쪽, 즉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뻗게끔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전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 나무 구조를 보면요, 나무에서 보면 주간이라고 해서 가지가 이게 주지가 뻗어나가는 그 구간까지, 지표면에서 이게 주지가 뻗어나가는 주간까지를 우리가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간이라는 부분은 원통의 우리 주 기둥을 말하는데요, 그 부분이 추위에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추위가 너무 심할 때 그 주간 부분에 뭐 찝을 싸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비료푸드로 감싸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무가 크면서, 즉 가지가 크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안 하셔도 주간을 잘 버팁니다. 하지만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당에서 올해 겨울처럼 날씨가 이제 뭐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속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간 부분이 헐어지면서요, 이렇게 수지가 들고 그 부분이 균열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나무가 죽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간 부분에 우리가 수지가 걸리고 있다면 상층부에 예비지를 만들어서 열매가 안 달린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간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간에서 분리되는 가지들을 우리가 주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삼주지라고 얘기를 할 때 북쪽에 하나, 그 다음에 동서쪽으로 하나 해서 세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그 굵은 가지를 우리가 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귤에는 보통 주지를 3개 내지는 4개 정도를 주지로 갖고 갑니다만은 원칙은 3주지를 원칙으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가원이 뭐 가지가 주지가 5개라고 해서 바로 한 가지를 없애면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번 그 전정에서는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서도 교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주지와 측지가 있는데요, 주지에서 다음 우리가 이렇게 단계로 굵어져 나가는 그런 가지들을 아주지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지에서 다시 또 나가는 분리가 되면 그 아측지, 이렇게 아주지, 그 다음에 또 아측지라는 건 또 아주지라든지 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보아도 주지에서 바로 나가서 아니면 아주지에서 나가는데 엄지손가락 굵기 이내의 가지들을 우리가 측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측지라는 것은 즉 결과모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지가 주지 굵기가 우리 팔뚝 굵기라면, 여기서 아주지 굵기가 손목 굵기라면, 그 다음에 측지 굵기는 우리가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가 측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 구분을 할 때 주지, 아주지, 그 다음에 측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결과모지입니다. 결과모지는 이제 열매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어미가지를 결과모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온주간 감귤 같은 경우는요, 첫 해 나오는 순이 결과모지가 됩니다. 그 결과모지가 되고요, 그 결과모지가 다음 해가 되면 바로 결과지가 됩니다. 결과모지와 결과지가 결국은 같은 순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봄순이 길기가 보통 한 뼘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만, 한 뼘 정도에 나오는 순과 여름순이 나와서 25cm, 30cm 정도에 나와 있는 그런 가지들, 이런 가지들이 결과모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경지라는 게 있는데요, 과경지라는 것은 지난해 열매가 달렸던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결과모지에 열매가 달리면 그 열매고 따고 난 다음에는 그 가지가 과경지가 됩니다. 결국 같은 가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과경지 처리합니다. 과경지를 잘라내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과경지 처리라고 하는데, 이럴 때 과경지가 어떤 가지인지를 알아야만이 과경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열매가 달렸던 가지, 이런 가지들을 과경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봄순이라는 것은 봄에 나온 순을 봄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춘지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름순이, 봄순이 힘이 좋아서 거기에 여름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지, 그 다음에 여름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가지에서 더 힘이 좋아서 일부가 또 가을순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순을 춘지, 여름순을 하지, 그 다음에 가을순을 추지해서 봄, 여름, 가을 해서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을 추지라고 하는데, 운주감귤은 추지, 즉 가을순이 나와버리면 꽃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지 만들 때는 반드시 이게 여름순 중간에서 잘라내셔서 그걸 하시는데, 이걸 가을에 하셔야 됩니다. 가을에 하셔야만이, 즉 10월 20일이 넘어서 저 여름순 중간에 끊으셔야만이 춘지, 즉 봄순까지 좋은 순이 나와서 예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초 발생하는 과정에 중간에 끊느냐 아니면 끝을 끊느냐인데, 여름순이 나온 봄순을 자를 때도 봄순을 안 끊고 여름순 끝에서 잘라버리면 이게 부채처럼 순이 나옵니다. 이런 부채처럼 나오는 순을 깰 때는 착과량을 많이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수세 유지라든지 아니면 경련 결실하지 않고 해마다 결실을 하고자 할 때는 좋은 전정법이 아닙니다. 저런 것들은 이게 해거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을 목적으로 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전정법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전정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정부우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우세성이란 건 뭐냐면 제일 윗부분이 수세가 강해서 그 부분의 힘이 모든 걸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 정부에서 순이 자라버리면 차지, 즉 밑에서 나오는 순들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45도 정도 누워진 순에서 보시면 상부에 있는 순들이 세게 나오는 반면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순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으로 됐을 때는요, 정부우세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순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지가 늘어졌을 경우에는 늘어지는 시점, 그 바로 늘어지는 시점에서가 가장 강한 순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순이 나오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전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은 정부우세성을 보여줍니다. 위에 부분에 있는 순들이 세게 나오고 있고요, 밑에 있는 순들이 작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게 정부우세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을 자를 때 어떤 부위에 자랐을 때 어떤 순이 나온다는 것, 즉 강한 순이 높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높이해서 그냥 놔두면 위에만 순이 강하게 나오고 밑에서는 순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를 때도 어디서 자르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45도로 뉘었을 때도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이가 조절되면서 옵니다. 그래서 상부에 순이 쌓이고 그 다음에 하부에서 약해지는데 이거를 정부우세성이라고 합니다. 자, 수평된 가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크기의 순들이 나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우세성이 균일했을 때는 비슷한 균일한 순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순에서도 마찬가지 수평지에서 비슷한 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정에서 이용하는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보면요, CN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CN율이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에 따라서 순이 나올 거냐 아니면 열매로 꽃으로 나올 거냐가 결정입니다. 탄소율이 높아지면, 즉 여름철에 8월과 9월, 10월에 여름순이 일을 많이 합니다. 봄순과 여름순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이때 많은 탄수화물이 저장이 되면요, 화분화가 형성이 되고 즉 꽃을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순을 탄소 함량을 축적시키지 못하고 날씨가 흐리거나 온도는 높은데 비가 많이 오거나 질소량을 많이 먹거나 하게 되면 탄소 함량이 떨어지고 질소가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꽃을 만들지 못하고 다음에 순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직립지냐 수평지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직립지 같은 경우는 질소를 많이 먹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고요, 수평지 같은 경우는 이게 비료 양이 적은 대신에 탄수화물이 집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꽃이 오는 거 보면 직립지보다는 수평지, 즉 45도 이하로 누워있는 가지에서 꽃이 많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분의 직산성입니다. 양분의 직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양분은 쭉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가지가 쭉 돼 있으면 도장지 쪽으로 순이 비료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양분이 큰 쪽으로 공급하는 모습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순에서는 보통 한 뼘 정도의 봄순이 끝나지만 그러지 않고 도장지성으로 나오게 되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직산성을 발현해서 뭐 1m, 어떤 거는 뭐 1m 50까지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양분의 흡인성이라는 건 뭐냐, 이 흡인성은 강한 가지, 길게 난 가지에서가 비료를 더 많이 당기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직산성과 흡인성은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곧바로 서 있는 데서 거기에다가 길게 있다면 더 많은 순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분의 흡인성과 직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없애는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가지를 줄일 때도 강한 도장지가 나오게 줄이는 게 아니고요, 작은 순을 붙여서 작은 순에서 작은 순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셔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전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분의 흡인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강한 가지에서가 강한 비료를 당기는 걸 말합니다. 지금 비료면 강한 가지들이 비료를 당겨서 이 부분에서는 밑에 부분에서는 순이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옆에 것도 보면 강한 가지에서가 강하게 나오고 그 부분이 작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흡인성입니다. 자, 흡인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눈 것들이 뭐냐면 이런 남진해라든지 황금량이라든지 아니면 천혜향 같은 경우는 이런 흡인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강한 가지가 서버리면 그 밑에 부분에서 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한 가지가 쭉 나오면서 강한 가지에서는 순이 나오지만 하부에서 긴 구간에 작은 순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직산성이 강하고 흡인성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품종이 강하거나 흡인성이 강한 그런 가지들은 반드시 작은 가지를 붙여서 잘라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수형을 잡아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귤은 개심자연형으로 그런다고 해서 가지가 셋이나 넷을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주지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를 가만히 두다 보면 계속해서 가지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높이 올라가는 가지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지를 줄이는 방법이 어떻게 줄이느냐, 대부분 3주지 얘기다 보면 저기서 가지 하나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또 도장지가 나와서 7, 8개의 가지가 다시 형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작은 선을 붙이면서 잘라내셔야 됩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잘라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잘라낸 축소 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번 축소 후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이셔야 된다. 한꺼번에 줄이지 마시고. 근데 줄일 때도 보시면 순을 반드시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 작은 순을 붙이는데 반드시 작은 순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어야 되고 그 순의 흐름이 반드시 사선으로 그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른 부위가 전부 다 사선으로 잘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선으로 잘린 건 뭐냐면 호르몬이, 순을 내는 호르몬은 햇빛을 향해 갑니다. 햇빛을 향해 가는 호르몬이 어디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를 잘라내야만이 어린 순에서 순이 나오고 도장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소할 때는 반드시 작은 순을 붙여서 그것도 작은 순과 같은 각도로 가지를 자르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그 Y자로 나와 있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Y자를 나온 가지를 했을 때는 안쪽에 있는 강한 가지를 자르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작은 가지를 절단해서 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가지를 기부해서 자른 부분에서는 작은 순들이 나오는데 그게 좋은 결과모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모지를 받으시고 위에서는 계속해서 상향적으로 나가는 가지를 만드는 그런 전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Y자, 즉 그런 가지에서 기부 하나를 잘라냈을 때 어떤 순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 부위에서 좋은 결과모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하수지라고 해서요, 늘어진 가지들입니다. 늘어진 가지들인데 여러분 전정을 모르실 때는 전정 가지가 가져서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어진 가지만 전정하셔도 전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정 모르실 때는 먼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가지, 즉 가지가 수평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됐을 때 늘어져서 이게 위로 가지 못하고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돼 있는 가지들, 이런 가지들만 제거를 하셔도 전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모를 때는 저런 것만 해도 자르십시오.
지금의 이렇게 도장지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한라봉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가지를 줄일 때 지금 보시면 절단 부위 위에 같은 사선 위에 작은 순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순을 줄이는데 또 같은 선을 잘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순을 줄일 때 단계적으로 줄이셔야만이 도장지가 없이 나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지들이 저런데 여러분 딱 봤을 때 전정한 부위가 자른 부위가 보이느냐? 여러분 남쪽에 섰을 때 자른 부위들이 잘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정이 잘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른 부위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정해 가는 것이 자른 전정이다. 자, 3월 10일 날 전정한 모습인데 한번 볼게요. 7월 달이 되면 이런 여름순이 나오는데 여름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름순이 8월 10일 날 여름 전정을 하면 이렇게 좋은 여름순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그 여름순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지금 한라봉을 예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온주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월 10일 날 여름순이 나와 있는데 도장지 없이 여름순이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적을 제거할 때 우리가 가지가 복잡해 있다 할 때 우리가 가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요. 큰 가지를 제거할 땐 이렇게 가지가 복잡해서 공간이 없을 때 그런 때만 이게 톱을 통해서 가지를 제거합니다. 지금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우측에 지금 복잡해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잘라내서 지금 이렇게 좌측에 있는 거를 잘라내서 우측에 지금 공간이 넓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정해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 전정해 가는 게 지금 보시면 잘린 부위가 많이 보입니다. 그죠? 잘린 부위가 많이 보이는 거는 이건 전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렇게 잘린 부위가 많이 보이면 도장지가 섞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지가 치솟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요. 지금 이 나무를 보시면 어디 잘랐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전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흉합니다. 그죠? 이렇게 전정했어야 누가 돈 주겠나 할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자를 때는 그 나무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나무가 다음 해 달릴 때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봄순 나오고 여름순 나온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봄순 나오고 여름순 나온 이런 형태의 나무가 바뀝니다. 즉 우리가 가지를 자를 때는 다음에 이 구간에서 어떤 가지가 형성될지를 알고 그 형성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들이 전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열매가 한 달 졌던 과원을 가보면 지금 나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전정하게 되면 저게 순이 나와 있는 것을 다 버려버릴 겁니다. 저걸 버리시면 다음에는 반드시 또 해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수세가 약해질 겁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지금 순이 여름순이 좀 이것도 여름순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예비지를 만드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비지를 만드는 방법이요,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중간중간에 끊어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잘라냅니다. 지금 보시면 여름순이 중간에 끊겨져 있습니다. 여름순 중간에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어서 보기는 흉합니다만 저렇게 순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을에 전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을과 2월에 전정할 수 있는데 2월 중순이 넘어서 3월에 전정하실 때는 저렇게 전정하시면 저 가지에 있는 잎들을 전부 다 봄순까지 훑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봄순에까지 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름순부터 봄순까지 올 수 있게끔 하는 전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가 농가에서 일반 전정하는 모습입니다. 전혀 예비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이 전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전혀 예비지가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꽃으로 가득 차 있고 열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렇게 꽃이 가득 차게 이렇게 전정하는 게 지금 우리 농가 스타일인데 이러시면 안 된다. 예비지가 있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꽃만 피어나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두고 난 다음에 모습은 형편없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나무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2, 3년 안에 나무는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나무가 이게 수세가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예비지를 만드는 방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지 일부를 버릴 거를 중간에서 끊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봄순이나 여름순 중간에서 끊어 놓으시면 보통
저거를 언제 끊느냐에 틀어지는데 2월 말에 끊기만 하면 순이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순이 나옵니다. 그 순들이 나오는데 그 순이 힘을 길러주고 예비지를 걸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지금 예비지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달렸던 가지에 결과모지들, 즉 결과지들을 잘라내서 작년도에 과경지들을 잘라내서 예비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즉 달렸던 가지들을 제거를 해서 순을 받아 놓으시면 그것이 좋은 결과모지로 자라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결과모지에 순이 나오고 있고 꽃이 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모지에 순과 꽃이 같이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전년도에 안 달렸던 가지에 예비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많이 달렸던 가지에 과경지들을 전부 다 잘라내서 좋은 예비지를 맞는 모습이고요. 자, 그 가지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전정해 가느냐를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17일입니다. 작년 2월 17일 날 지금 보시면 여름 순들이 좀 강하게 나와 있는 가지들이 있고 가을 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에 끊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군데군데 잘라낸 모습이 보이고도 그 잘라낸 모습들이 지금은 순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과 모지들만 가득 찬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전쟁 후에 4월 18일쯤 돼서 순이 나오기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근접 촬영해서 가지를 촬영해 보면 저런 식으로 작은 순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월이 되면 모습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순이 나오고요. 5월달 나온 후에 이제 쭉 순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속에는 지금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겉에는 순이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지금 6월 20일 때 모습이고요. 7월이 되면 6월 20일 때 모습이고 8월이 되면 이제 열매가 자라면서 열매가 보이고 순들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20일 때의 모습이고요. 8월 25일 되면 열매들이 어느 정도 커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열매가 얼마나 달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익어서 보시면 열매가 익어서 보시면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고 순들도 그냥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열매들이 달려 있는데 위에 상부에 순을 받아 놓으니까 열매들이 크기가 거의 균일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매가 우리가 이게 우리 품종 상품을 할 때 2SSM을 우리가 상품 최상품으로 일교합니다. 2SSM 사이즈 안에 3개 사이즈 안에 7, 80%에서 90%까지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북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북쪽 상태에서 보시면 열매들이 쏙까지까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서쪽에서 봤을 때도 모습입니다. 열매 크기가 거의 비슷한 크기로 그 다음에 나무가 건강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여러분 그 노지강들도 전정을 할 때 뭐 3주지 잡겠다고 해서 톱 들어서 이렇게 하시다가 도장지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공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예비지를 만들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만들지를 한번 노력하시면서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